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집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일단 첫 시간이니까 집합이 뭔지 그 뜻과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는 집합이 뭔지 그 집합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우리 교재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기준에 따라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집합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돼 있어.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말은 뭐야? 기준이 명확해야 돼. 왜냐하면 여기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어야 된다며.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해야 그 대상을 분명하게 골라낼 수 있겠지? 그 기준을 만족한다. 얘는 만족하지 못한다. 이런 걸 우리가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기준을 만족하는 애들만 끌어모을 수 있고 걔네들을 모아놓고 그걸 집합이라고 하자. 이렇게 된 거야. 괜찮겠죠? 그래서 기준이 명확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 대상을 분명하게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 그러면 그 대상들을 모아놓고 우리는 집합이라고 부를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이때 그 대상들, 우리가 끌어모은 대상들 하나하나를 뭐라 부를 거야? 원소라고 부를 거야. 보통 집합은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이렇게 표시해요. 집합의 이름은 대문자 A, B, C 뭐 이런 식으로 집합을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집합에 살고 있는 원소들은 보통은 소문자를 많이 쓰고요. 원소들을 표시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중괄호를 한 다음에 이 안에다가 이 집합에 속하는 원소들을 이렇게 갖다 씁니다. 그리고 중괄호 달아두시면 이게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이때 A라는 집합 안에는 A, B, C라고 하는 대상들이 하나씩 살고 있는데 이 친구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라 부를 거야? 원소라고 부를 거야. 이렇게. 괜찮겠지? 자, 그래서 집합은 뭐다? 기준이 명확해서 그 대상을 우리가 분명하게 골라낼 수 있어야 된다. 되겠죠? 자, 그러면 집합이 뭔가에 대한 문제들을 한번 몇 개 풀어보고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이게 문제를 보시면 집합인 것만 있는 대로 고르고 그 집합의 원소를 한번 찾아주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일단 여기서 뭘 찾아야 돼? 기준이 명확해서 그 대상을 분명하게 우리가 골라낼 수 있는 걸 찾아주면 됩니다. 그럼 기억을 볼게요. 기억. 15의 양의학수의 모임. 15의 양의학수 누구 있어요? 1, 3, 5, 15. 그지?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대상을 우리가 분명하게 골라낼 수 있지? 그러면 이것은 집합이고요. 이 집합의 원소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 두 번째, 큰 정수의 모임. 정수가 커? 그럼 어떤 정수가 큰 거야? 100이 큰 거야? 1000이 큰 거야? 억, 10억, 조? 모르겠다. 극적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큰 정수라는 건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 대상을 분명하게 우리가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집합이 될 수 없겠네요. 디귿을 보시면 50에 가까운 자연수. 어떤 자연수가 50에 가까운 거야? 그치? 이것도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네요. 그죠? 50에 가까운 자연수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잘 모르겠어요. 국적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기준이 명확치 못하니까 집합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리을 볼게요. 리을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놈의 해 모임입니다. 해는 뭐야? 마이너스 2라고 2죠. 그렇지? 기준이 명확하네. 그지? 따라서 이것은 집합입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집합과 원소의 관계를 이제 이야기해 볼 건데 금방 전에 얘기했지만 집합은 우리가 대문자를 이용해서 표시하고요. 그 다음 집합을 표시할 때는 이렇게 중괄호 안에다가 이 집합 안에 살고 있는 원소들을 갖다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보통 대문자를 가지고 집합의 이름을 많이 쓰고요. 소문자 가지고 집합의 원소를 많이 표현합니다. 이때 뭐 이렇다 칠까? 그럼 집합 A가 이래. 그러면 이 상황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집합 A는 요 스몰 a라고 하는 원소를 가지게 되네. 그러니까 스몰 a가 집합 A에 들어있네. 그지? 이때 우리는 A가 집합 A의 원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A는 집합 A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말이 너무 길잖아.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기호를 좀 쓰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A는 집합 A의 원소다. 스몰 a가 집합 A에 속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우리가 쌈지창이라고 부를 건데 책에 보면 나와 있죠. 뭐 엘러멘트 원소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가지고 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튼 우리는 간단히 쌈지창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이 쌈지창은 무슨 뜻인다? 속한다 또는
원소다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녀석이 집합 A에 속한다. 요 녀석이 집합 A의 원소다. 들어있으니까. 그 다음에 B는 집합 A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지 않네요. 그죠? 그럼 B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네. 그럼 B는 집합 A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기호로는 요렇게 쌈지창이 아니다. 이렇게 쓸 거야. 괜찮겠죠? 이때 요 쌈지창에 대해서 좀 잘 기억해야 되는데 자, 쌈지창이 있을 때 요 포크 여기 찍히는 쪽에는 반드시 누구를 갖다 써야 돼? 이쪽에는 반드시 집합을 갖다 써줘야 됩니다. 다시 여기에 어떤 놈이 오더라도 우리는 걔를 무조건 집합이라고 읽어내야 됩니다. 괜찮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쪽에 오는 놈은 무조건 우리가 뭐라고 읽어야 돼? 원소라고 읽어야 돼. 여기에 어떤 놈이 오더라도 우리는 무조건 뭐라고 읽는다? 원소라고 읽는다. 되겠죠? 이때 이 식이 참이야 라고 이야기하려면 얘랑 똑같이 생긴 놈이 이 집합 안에 있으면 참이야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거고요. 얘랑 똑같이 생긴 놈이 이 집합 안에 없다면 이것은 거짓입니다. 이렇게 판단을 할 겁니다. 괜찮겠죠? 그래서 집합과 원소의 관계, 요 쌈지창을 이용해서 표현한다는 거 공부했습니다. 역시 연습 한번 해보죠. A라고 하는 집합은 누구를 원소로 갖냐면 5의 배수를 원소로 갖는데, 그치? 그러면 너는 5의 배수, 너는 5의 배수 아님, 너는 5의 배수 아님, 너는 5의 배수 맞음. 그치? 그럼 5의 배수는 집합 A에 속한다. 맞죠? 5의 배수는 집합 A의 원소다가 되니까 여기는 쌈지창을, 여기도 쌈지창을 갖다 써주면 되고요. 이 친구들은 5의 배수 아니니까 집합 A에 안 들어있을 거잖아. 속하지 않을 거니까 쌈지창 아니다, 쌈지창 아니다 이렇게 갖다 써주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그럼 이제 우리가 필수 예제 문제를 한번 통해서 연습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집합인 거 모두 고르래. 집합은 우리가 어떻게 하자? 기준이 명확한지를 보자. 그래서 그 대상을 우리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끄집어낼 수 있는지를 보자 이런 거야. 그럼 1번 우리 반에서 키가 작은 학생들. 키가 작다는 게 기준이 어딘지 우리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이 안 돼요. 극적극적하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넌 집합이 아니고요. 자, 예쁜 학생. 예뻐, 아름다워, 우와 이런 거는 기준이 명확한가요? 명확하지 못하죠. 역시 여기서 예쁜 아이들 끄집어내. 그러면 극적극적 누가 예쁜지 잘 모르겠어요. 이럴 거 아니야. 그치? 역시 집합이 될 수 없어요. 3번 혈액형이 B형인 우리 학교 학생들. 야, 이건 뭐야? 우리 학교 학생들 중에 혈액형이 B형인 애들만 끄집어내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기준이 명확하네. 그치? 그러니까 뭐야? 집합인 거네. 자, 4번을 보시면 키가 170에 가까운 사람들. 키가 170에 가깝다는 말은 무슨 말? 키가 얼마면 170에 가까운 거야? 오, 극적극적 이렇게 될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도 집합이 될 수 없고요. 5번 3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이잖아. 그치? 그럼 3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자연수? 누구 있어? 4, 5, 6, 7, 8, 9 이렇게 있네. 그치? 그러면 네, 기준이 명확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 대상을 확실하게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얘도 집합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 괜찮겠지? 네. 그 다음 집합하고 원소의 관계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4의 양의 배수 집합을 A, 8의 양의 배수 집합을 B. 근데 갑자기 약수면 약수고 배수면 배수인지 왜 갑자기 양의 배수, 양의 약수 이런 말이 나와 있을까요? 그 얘기 약간만 하고 갈게요. 잠깐만. 원래 약수가 여러분들 뭔지 알죠? 약수는 뭐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우리가 약수라고 부릅니다. 그죠? 배수는 뭐야? 배수. 배수는 곱해서 만들어지는 숫자가 전부 다 배수 맞습니다. 그치? 근데 이거 약수하고 배수는 어느 세계에서 우리가 다루는 거냐면 정수 세계에서 다루는 거예요. 어디? 정수 세계. 그럼 정수에는 뭐가 있어? 양의 정수가 있고 0이 있고 음의 정수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약수 중에는 양의 약수도 있지만 음의 약수도 있는 거야. 마찬가지 배수 중에는 양의 배수도 있지만 음의 배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런데 우리는 누구만? 양의 배수와 양의 약수만 가지고 놀 겁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저렇게 써져 있는 거다. 괜찮겠지? 그래서 약수와 배수는 원래는 어느 세계에서 다루는 거다? 정수 세계에서 다루는 거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양의 정수에서만 다뤘죠. 자연수 세계에서만. 그래서 붙어있는 말이다 라는 거 알고 갑시다. 그럼 일단은 집합 A는 4의 양의 배수니까 집합 A의 원소들을 한번 찾아본다면 뭐 있어? 4, 8, 12, 16 뭐 등등등 이런 친구들이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집합 B는 누구냐면 8의 양의 약수잖아. 그치? 그럼 8의 양의 약수면 8의 양의 약수 찾아보면 1, 2, 4, 8 이렇게 이런 친구들이 있겠네. 그치? 그럼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1은 집합 A의 원소냐 속하냐 물었잖아. 1이라는 놈이 집합 A에 있다 없다? 없잖아. 얘하고 똑같이 생긴 놈이 여기 없으므로 얘는 거짓입니다. 이렇게 2랑 똑같이 생긴 놈이 이 집합 안에 들어있잖아. 들어있는데 얘는 안 들어있다 그랬으니까 구라. 이렇게 5는 집합 B에 얘랑 똑같이 생긴 놈이 이 집합 안에 있어 없어? 없잖아. 너도 구라. 자, 6하고 똑같이 생긴 놈이 집합 A에 들어있다 없다? 없잖아. 없는데 없다 그랬으니까 아, 네가 참이구나. 이렇게 8은 얘랑 똑같이 생긴 놈이 이 집합 B에 있잖아. 그치? 여기 있으니까 얘는 들어있다고 해야 되는데 없다 그랬으니까 구라.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쌈지창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쌈지창은 무조건 여기 찍히는 쪽 이쪽에 있으면 누가 있더라도 우리는 집합이라고 읽어냅니다. 맞지? 그 다음 이쪽에는 여기에 어떤 놈이 오더라도 우리는 무조건 뭐다? 원소다 이렇게 생각할 거다. 괜찮겠지? 그리고 이게 참이 되려면 얘랑 똑같은 놈이 이 집합 안에 있어야 참. 얘랑 똑같이 생긴 놈이 이 집합 안에 없으면 거짓 이렇게 판단하자는 거. 하나 더 볼까요? 확인 체크 문제인데 자, 이 친구의 정수인 해의 집합을 A라고 할 때 그랬습니다. 그럼 뭐 이거 풀어주면 얼마냐? 6하고 인데 마마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뭐 X는 2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될 거야. 근데 부등식의 정수해를 찾아야 돼. 정수해는 누구 있어? 3, 4, 5까지 이렇게 있네. 그치? 그러면 어디 갔어? 3, 4, 5. 5는 집합 A의 원소가 맞으니까 이거 4번은 옳은 거 맞지? 그 다음에 3, 4, 5는 다 찾았잖아. 그치? 그럼 나머지 모든 애들은 전부 다 이 집합 A에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그래서 없다고 써야 되는데 여기 2가 집합 A에 들어있다고 했으므로 너는 거짓이 되겠네. 2는 집합 A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맞지? 그래서 3번하고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집합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첫 번째는 원소나열법, 두 번째 조건제시법, 세 번째 벤 다이어그램까지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하나씩 볼게요. 일단 원소나열법부터 보겠습니다. 원소나열법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 집합 안에 속하는 원소를 일일이 다 나열하는 거야. 나열할 때 어떻게 나열한다? 중괄호 안에다가 그 집합에 속하는 원소들을 갖다가 이렇게 나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이때 원소를 나열한 순서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대. 무슨 말? 1, 2, 3이라고 써도 되고 2, 3, 1이라고 써도 되고 3, 2, 1이라고 써도 되고 뭐 네 맘대로 쓰세요.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좀 이렇게 이쁘게 써야 문제 풀 때 좀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상관은 없다는 거지. 그 다음에 같은 원소를 중복해서 쓰지 말래. 똑같은 것은 한 번만 쓰래. 이런 얘기야. 그지? 중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실게요.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많고 그 다음 뭐가 있어? 규칙이 있어. 그러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 예를 들어 100 이하 자연수의 집합이라면 1부터 100까지 언제 다 써? 그치? 근데 규칙이 있잖아. 그치? 1, 2, 3. 3 다음에 누가 오겠어? 4. 4 다음에 누가 오겠어? 5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 집합의 원소를 표시할 때는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100 이렇게 써주면 100 이하 모든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규칙이 있으면 이렇게 땡땡땡을 이용해서 생략이 가능하다. 괜찮겠죠? 근데 규칙을 알려면 적어도 몇 개는 써줘야 될 것 같아? 적어도 3개는 써야 될 것 같아. 그치? 괜찮을까요? 그래서 첫 번째 원소 나열법입니다. 원소 나열법은 뭐라고? 중괄호 안에다가 원소들을 컴마 찍어가면서 일일이 하나씩 다 나열하는 걸 우리가 원소 나열법이라고 부른다. 조심할 것은 순서 관계없고요. 중복 허락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놈은 한 번만 쓸 겁니다. 그 다음에 규칙이 있으면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 땡땡땡을 이용해서. 자,
자, 이제 두 번째 조건제시법입니다. 조건제시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X바 이렇게 생겼어. 네모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우리가 이 친구를 읽을 때 뭐라고 읽냐면 바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면 네모, 바, 네모 뭐 이런 구조를 가지게끔 쓰는 걸 우리가 조건제시법이라 그러는데 여기다가는 뭐를 쓰냐면 조건을 갖다가 여기다가 쓸 거고요. 여기는 이 집합 안에 살고 있는 대표 원소를 갖다 씁니다. 또는 이 집합 안에 살고 있는 원소의 모양을 여기다 이렇게 갖다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X바, X는 5 이하 자연수 이런 식으로 썼다면 이 집합 안에 살고 있는 원소는 그냥 숫자 하나, 실수 하나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뭐를 만족해야 되냐면 요 조건을 만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X라는 놈은 5 이하의 자연수면 되는 거야. 5 이하의 자연수는 누가 있어? 1, 2, 3, 4, 5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요렇게 쓴 걸 우리가 뭐라 부를 거야? 조건제시법. 요렇게 쓰면 뭐야? 원소 나열법. 그럼 문제를 풀 때는 집합 안에 살고 있는 원소가 누군지 한눈에 딱 보면 좋겠지. 그러면 문제를 풀 때는 일반적으로는 뭐? 원소 나열법으로 써져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제시법으로 쓰여져 있다면 원소 나열법으로 일반적으로는 바꿔서 문제를 풉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조건인데 이 조건은 뭐냐면 이런 거지. 이 집합에 살고 있는 친구들의 공통 속성을 우리가 조건으로 갖다 달아주시면 되겠다. 뭘 갖다 단다고? 이 집합 안에 살고 있는 원소들의 공통 속성을 갖다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여기 이런 친구들의 공통 속성은 자연수라는 거에다가 5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공통 속성을 이렇게 갖다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튼 이렇게 표시하는 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조건 제시법 이렇게 부른다. 왜? 조건을 제시했잖아. 그치?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은 뭐 보통은 원을 많이 쓰는데 뭐 네모를 하셔도 되고 세모를 하셔도 되고 마음대로 합니다. 알겠죠? 근데 보통은 원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집합 A에 살고 있는 원소들을 이렇게 하나씩 갖다 쓰면 이게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알겠지? 이때 여기다 컴마를 찍거나 뭐 그렇게 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갖다가 다 써. 근데 우리가 쓰다가 막 1, 2, 3, 4 이렇게 써놓고는 12, 34, 5 막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잖아. 착각. 그치? 그래서 우리는 좀 체크를 좀 하자고 이렇게 컴마를 찍어가지고 좀 구분을 짓자고. 알겠지?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그림을 이용해서 이 집합의 원소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괜찮겠죠? 그래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볼게요. 10 이하 소수의 집합이 A래. 그럼 얘를 원소 나열법으로 쓰래. 그럼 집합 A는 중괄호 갖다 써주시고 이 집합 안에 살고 있는 원소들을 하나씩 갖다 쓰면 되는데 10 이하의 소수잖아요. 그죠? 소수는 뭡니다. 소수가 뭐지? 소수는 뭐 2, 3, 5, 7 이런 애들을 우리가 소수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치?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밖에 없는 수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소수. 소수는 어디 세계에서 참고로 얘기합시다. 자연수를 분류할 때 쓰는 거지? 자연수를 분류할 때 우리가 어떻게 분류했어? 1, 그 다음에 뭐 소수, 그 다음에 뭐 합성수 이렇게 분류를 했잖아. 맞지? 괜찮아요? 소수라는 놈은 약수가 몇 개야? 2개밖에 없죠. 1과 자기 자신. 그 다음에 합성수는 뭐야? 약수가 적어도 몇 개 이상? 3개 이상입니다. 다른 말로 합성수는 소수가 적어도 몇 개 이상, 2개 이상 곱해진 수를 우리가 합성수라고 부릅니다. 맞죠? 여튼 자연수 세계에서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됐죠? 그러면 갖다 써볼게요. 10 이하의 소수 누구 있어요? 2, 3, 5,
7 이렇게가 집합 A의 원소가 되겠습니다. 원소 나열법을 썼고요.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쓴 다음에 이렇게 쓰죠. 집합 A는 하고 이 집합 안에 살고 있는 원소는 그냥 숫자 하나만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X 바 써주고 여기다가 이 집합에 살고 있는 원소들의 공통 속성 성질을 갖다 써줄 거야. 그게 뭐야? 10 이하 소수 요렇게 갖다 써주면 되겠다. 그치?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한다면 집합 A를 이렇게 쓴 다음에 2하고 3하고 5하고 얼마? 7 이렇게 갖다 써주면 되겠네요. 그죠? 필수 예제 3번 볼게요. 다음 집합에서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낸 것은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 것은 원소나열법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뭐예요? 원소나열법이네요. 그죠? 그럼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바꿔야 되네. 이 집합 안에 살고 있는 원소의 모양은 일단 숫자 하나. 그럼 얘네들의 공통 속성을 갖다 여기다 쓸 거. 그럼 1, 2, 5, 10이라는 녀석의 공통 속성이 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지. 생각해보니까 뭔데요? 10의 양의 약수 이렇게 써주면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를 볼게요. 2번 원소나열법으로 써 있으니까 우리는 뭐로? 조건제시법으로 바꿔주실게요. 그럼 이 집합은요. 역시 원소가 그냥 숫자 하나, 모양이 그냥 숫자 하나, 빠 여기다가 이 집합의 원소들의 공통 속성을 갖다 쓸 건데 봤더니 3, 6, 9, 10 어머 뭐의 배수야? 3의 배수인데 양의 3의 배수네. 그치? 3의 양의 배수. x는 3의 양의 배수. 여기도 x바 x는 10의 양의 약수 이렇게 쓰겠습니다. x바 x는 요 x라는 놈은 어떤 놈이어야 해요? 3의 양의 배수여야 돼요.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자 여기는 조건제시법으로 쓰여져 있으므로 우리가 원소나열법으로 써볼게요. 3번 x바 x는 1보다 크고 14보다 작은 짝수래. 1보다 크고 14보다 작은 짝수니까 2, 4, 6, 8, 10, 12까지 써주면 되겠네. 그치? 4번 가볼까요? 원소나열법으로 바꿔주셔야 되죠? 조건제시법이니까 x바 x는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자연수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자연수 봐봐잉.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갈 텐데 이 중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놈. 너는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입니다? 얘가 3으로 나누면 나머지 1이야. 봐봐. 1을 3으로 나누면 몫이 0이고요. 나머지가 1입니다. 그래서 얘는 나머지가 1입니다. 됐죠? 얘는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고요. 얘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네요. 다시 얘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고요. 너는 2고요. 너는 0이고요. 다시 너는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고요. 2고요. 0이고요.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누구야? 1, 그 다음에 누구? 4, 그 다음에 누구? 7, 그 다음에 누구? 10 이런 식으로 가는 거 맞지? 규칙이 있네. 3씩 더해질 때마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녀석들이 만들어지니까 규칙이 있으므로 우리는 땡땡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답니다. 괜찮아요? 야, 1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이거 정확히 잘 기억하세요. 헷갈려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볼게요. 필수 예제 4번이고요. 집합 A에는 지금 원소가 0, 1, 2가 살고 있대. 이럴 때 다음 집합을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세요 그랬어. 요 집합을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라고 그랬어요. 그럼 집합 B에 살고 있는 친구는 요렇게 생겨먹었대. 두 개를 어떤 거 더한 거래. 그치? 근데 여기서 X는 뭐야? 집합 A의 원소래. 그치? X라는 녀석은 집합 A에 속하고요. Y도 집합 A에 속한데. 그치? 그럼 X랑 Y는 집합 A에서 X 하나씩 꺼내고 집합 A에서 하나씩 꺼내서 Y가 될 거고 그 둘을 더한 게 집합 B의 원소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괜찮겠지?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놈은 누가 되냐면 0하고 1하고 2야. 0, 1, 2. Y가 될 수 있는 놈도 누구야? 0, 1, 2. 그 다음에 그 둘을 뭐 하래요? 더하라고 써 있잖아. 더하면 얼마? 0, 1, 2. 그 다음에 1, 2, 3. 그 다음에 2, 3, 4. 되겠지? 그럼 집합 B의 원소를 갖다 쓸 거야. 그럼 0. 그 다음에 1이 두 개인데 똑같은 건 한 번만 쓸 거야. 중복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럼 2는 3개인데 한 번만 쓸 거고요. 3 2개인데 한 번만 쓸 거고요. 4 갖다 써주면 집합 B의 원소를 완성했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볼게요. 이거 봐봐.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X라는 놈은 0, 1, 2. 얘가 변하죠. Y라는 놈도 0, 1, 2. 변하죠. 변하는 놈이 2개야. 그럼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헷갈려서 실수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그렸어? 지금 표를 그렸어. 빼먹지 않고 중복되지 않게끔 잘 하려고 우리가 표를 그렸어. 괜찮을까요? 물론 표를 안 그리고 그냥 할 수도 있겠지. 뭔 말이야? 집합 B의 원소를 찾을 때 자, X가 누구야? X가 될 수 있는 건 0 아니면 1 아니면 2인데 거기다가 Y를 갖다 더할 건데 Y가 될 수 있는 놈이 0 아니면 1 아니면 2. 요때도 0 아니면 1 아니면 2. 요때도 0 아니면 1 아니면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를 더한 걸 계산해서 쓰셔도 되는데 표가 가장 합리적일 것 같다. 괜찮아요? 그래서 변하는 놈이 2개일 때는 우리가 뭐를 좀 이용하자? 표를 이용하자. 괜찮겠지? 그 다음에 여기를 볼게요. 집합 C는 자, 요 친구가 집합 C의 원소야. 2개를 곱해야 돼. 근데 앞에 있는 놈 X는 어디? 집합 A에서 끄집어내고요. 뒤에 있는 놈 Y도 집합 A에서 끄집어내네.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놈은 누구야? 0 아니면 1 아니면 2고요. Y가 될 수 있는 놈도 누구야? 0 아니면 1 아니면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끄집어내는 순간 둘을 뭐 하래요? 곱하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표를 그려서 풀자고. 안전하게. 괜찮겠지? 곱하면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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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방 이렇게 될 거고요. 너랑 너랑 곱해서 1이고 너랑 너니까 2고요. 너랑 너니까 2고요. 너랑 너니까 3이다. 이렇게. 괜찮겠지? 그럼 집합 C의 원소는 갖다 쓸 건데 0이 무려 5개지만 중복 안 할 거니까 한 번만. 그렇죠? 그 다음 1 하나, 2가 2개인데 한 번만, 4가 하나니까 한 번만 갖다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합 C의 원소를 구해냈습니다. 괜찮겠죠?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집합 3, 5, 7을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 것 중 옳은 것은? 자, 이 친구를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해보자 이런 얘기야. 그치? 그러면 이렇게 써야지. X 바 해놓고 여기에다가 이 친구들의 공통 속성을 갖다 써주면 돼. 그치? 그럼 확인해 봅시다. X는 2 이상 9 이하의 홀수. 2 이상 9 이하의 홀수는 누구야? 3, 5, 7, 9가 되니까 얘랑 다르죠? 그래서 안 돼. 너 탈락. 이렇게. 괜찮겠지? 얘는 2보다 큰 한 자리 홀수래. 2보다 큰 한 자리 홀수 누가 있어? 3, 5, 7, 9까지. 역시 여기는 7까지밖에 없는데 9가 있어서 너도 탈락. 이렇게. 괜찮겠지? 여기는 X라는 놈이 이런데 그런데 n에는 1, 2, 3을 갖다 때려 넣어주세요. 이렇게 써있단 말이야. 여기다 1 여어서 3이고요. 2 여어서 5고요. 3 여어서 7입니다. 완벽하게 일치하네. 그래서 3번이 되겠네. 그죠? 여기는 봐봐. 10보다 작은 소수잖아. 누구야? 2, 3, 5, 7. 너 때문에 안 되네.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0부터 9까지 홀수니까 누구야? 1, 3, 5, 7이 돼서 너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그치? 정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집합 A는 저렇게 돼 있어. 2의 배수래. 조건제시법이니까 내가 뭐로? 원소나열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볼게요. X라는 놈은 어떻게 돼 있어? 여기 있는 2의 배수래. 2의 배수 찾아볼까요? 0하고 10 사이의 2의 배수는 2, 4, 6, 8 이렇게. 괜찮겠죠? 그 다음에 집합 B는 뭐예요? 집합 B는 이렇게 돼 있어. Y 봐. Y는 여건데 X는 뭐야? 집합 A의 원소래. 그러면 X가 집합 A의 원소니까 2를 여기다 집어넣어. 2, 3, 6 빼기 2니까 얼마야? 4가 될 거고요. 4, 3, 12 빼기 2니까 얼마? 10이고요. 6, 3, 18 빼기 2니까 16이고요. 8, 3, 24 빼기 2니까 20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괜찮아요? 그래서 집합 B를 내가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 보았답니다. 괜찮겠죠? 다음 중 집합 A의 원소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그 봐봐. 집합 A는 어떤 놈이 원소냐면
요 x가 원소인데 x는 요렇게 생겨 먹어야 된다네. 그럼 뭐야? 이건 뭐지? 소인수분해한 거 맞지? 소인수분해했을 때 소수인 인수가 2하고 5로만 돼 있어야 돼. 그치? 이때 PQ가 무슨 수야? 자연수네. 그치? 그럼 PQ에 들어갈 수 있는 수가 자연수니까 소인수 분해하면 2가 적어도 하나는 들어있어야 되고 5도 적어도 하나는 들어있어야 되겠네. 그치? 그러면 얘를 보니까 얘는 2 곱하기 5입니다. 맞죠? 얘는 뭐냐? 얘는 2 곱하기 3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될란가요? 그치? 12 곱하기 5잖아. 그치? 100은요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맞지? 그 다음 250은 뭐야? 5의 제곱, 자, 25 곱하기 10이니까 5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5니까 2 곱하기 5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잖아. 그쵸? 400은 뭔데? 4 곱하기 100은 2의 제곱 곱하기 5잖아. 그럼 2의 몇 제곱? 세제곱. 이거 2의 4제곱이구만. 곱하기 5. 이렇게 정리가 될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요 집합 안에 살고 있는 원소가 아닌 것은 누구밖에 없어? 너밖에 없네. 누구 때문에? 3 때문에. 그치?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분류법, 볼게요. 원소 개수.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다, 없다. 셀 수 있으면 집합이 유한하다. 그래서 유한집합 이렇게 부르고요. 집합에 있는 원소가 몇 개인지 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셀 수가 없으니까 무한하다. 그래서 무한집합 이렇게 부릅니다. 괜찮겠지? 그래서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 셀 수 있다. 그 다음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없다. 그 다음 공집합은 뭐냐? 공집합은 집합 안에 원소가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 그래서 비어있다. 그래서 공집합 이렇게 부릅니다. 공집합을 우리가 보통은 요런 기호를 이용해서 표시를 합니다. 공집합은 요렇게 또는 공집합은 이렇게 표시를 해서 집합 안에 원소가 하나 투 없어요.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공집합은 원소가 몇 개 들어있는 거야? 라고 물으면 원소가 한 개도 들어있지 않으니까 원소가 몇 개야? 빵개야. 이렇게 한다고. 원소는 0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센 건가? 그치? 센 거지. 그래서 너는 유한집합에 포함이 됩니다. 괜찮겠죠? 그래서 공집합은 유한집합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요 기호는 공집합을 나타내는 기호인 건 맞는데 봐봐. 이렇게 집합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냥 원소야 이러면. 알겠지? 그냥 요 기호 단독으로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거는 공집합이라는 뜻입니다. 괜찮겠죠? 여튼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을 때,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없을 때, 공집합은 원소가 빵개 있을 때, 원소가 빵개 셌으니까 너는 유한집합에 포함되는 거다. 가봅시다. 그러면 문제 아래 집합에 대해서 다음 중 옳은 것,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 유한집합 찾으래. 가볼게. 자, 6의 양의 약수니까 누구야? 1, 2, 3, 6. 얘는 유한집합이네. 그치? 그럼 집합 A가 유한집합입니다. 9의 양의 배수니까 9, 18, 3, 27. 끝없이 계속 가겠네. 그치? 원소의 개수 셀 수 없으니까 너는 무한집합. 그래서 집합 B가 무한집합. 집합 C로 가면요. 자, X바 X는 1보다 크고 5보다 작은 자연수. 자연수 1하고 5 사이에 자연수 누구 있어? 2, 3, 4가 있어서 원소가 3개네. 그치? 그러면 C도 유한집합이겠네. 셌으니까. 자, 2하고 4 사이에 짝수 없네. 그치? 아무것도 없네. 얘는 공집합. 또는 요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지. 공집합이면 원소가 빵개. 그럼 공집합이야. 근데 너는 유한집합이기도 한 거네. 그치? 괜찮을까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수 이제 5번입니다. 다음 중 무한집합인 걸 고르래.
자, 무한집합이면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없는 집합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x봐. x는 3n인데 n에다가 1, 2, 3, 4. 여기다 1, 2, 3, 4를 집어넣으니까 원소가 4개가 만들어질 거 아니니? 그러니까 너는 유한집합이네. 여기다 U자 써볼까? 9보다 큰 한 자리 홀수, 9보다 큰 한 자리 홀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지? 얘는 무슨 집합이야? 공집합이네. 그치? 그 원소의 개수가 빵개네. 그러니까 유한집합이네. 자, 그 다음에 x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기약 분수.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기약 분수는 몇 개입니까? 셀 수 있어요? 무지하게 많죠. 셀 수 없죠. 2보다 작은 건 뭐 있어? 4분의 5. 그지? 4분의 얼마? 7. 이런 거 있지? 그 다음에 뭐 5분의 5 하면 5분의 6. 5분의 7. 5분의 9. 뭐 이런 것도 되죠? 그죠? 1하고 2 사이의 기하 분수. 이런 식으로 써가면 셀 수 있다 없다.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지? 그래서 이 인구는 무한집합이 되겠네요. 그죠? 무한집합. 괜찮겠지? 자, 이 세 자리 자연수. 세 자리 자연수는 제일 작은 게 누구야? 100. 제일 큰 게 누구야? 999. 그지? 셀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유한집합이네. 그지? 그 다음에 이거인 유리수야. 유리수. 자, 그럼 가볼게요. 부등식 2하고 1이고 마마. 그래서 x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아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유리수가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지. 1하고 2 사이에는 유리수는 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지? 무한이 많다. 그래서 너도 무한집합이다.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볼까요? 요거는 봅시다. 볼게요. 유한집합인 것만 찾으래.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 것만 찾아야겠습니다. x바 x는 10보다 큰 홀수. 10보다 큰 홀수는 누구? 11, 13, 15 등등등. 셀 수 있을까 없을까? 끝없이 계속 갈 거니까 셀 수 없어서 아마도 무한집합. 자, 이 친구 볼게요. 이 친구는 지금 원소가 몇 개 있어요? 요 집합 안에 원소가 요 친구 하나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합은 원소가 지금 한 개 있죠. 그래서 유한집합입니다. 괜찮아요? 야, 이건 공집합 아니다, 여러분들. 공집합은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쓴 게 공집합이야. 쟤는 지금 이 안에 이 친구가 들어있으니까 원소가 하나 들어있는 거야. 알겠죠? 헷갈리지 마십시오. 여기 볼까요? x와 x는 1에 있는 홀수래. 이 안에 있는 홀수 찾아. 1, 3, 홀수가 없네요. 이네. 원소가 빵개네. 셋지. 그러니까 유한이다. 그쵸? 여기는 n에다가 자연수 다 때려 부으면 자연수는 끝없으니까 이것도 끝없이 계속 갈 텐데 그럼 셀 수 없으므로 무한집합이겠네. 그치? 따라서 유한집합 찾으면 니은하고 디귿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하나 또 알고 갈 건데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으니까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세는 문제도 우리가 풀어보자라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표시한다? 집합 A가 있고 괄호를 친 다음에 여기다가 N을 써주면 집합 A에 들어있는 원소가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럼 여기서 집합 A의 원소가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러면 20 이하의 짝수가 몇 개냐고 묻는 거지, 자연수 중에. 그치? 몇 개야? 당연히 10개야. 그치? 20을 2로 나누면 짝수의 개수 나오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여기를 볼까요? x제곱 더하기 1은 0인 실수. 야, 실수 중에 얘가 0 나오는 거 있다 없다? 없다. 그지? 이거 어떻게 돼? x제곱은 얼마? 마이너스 1이니까 x는 뭐 나올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나오니까 이 방정식의 해는 실수인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집합 A의 원소는 몇 개야? 빵개야.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이해함? 다시 한번 볼까? 집합 A는 x가 원소인데 x는 누구래? 요 방정식의 근 중에 실수인 게 집합 A의 원소래. 근데 이 방정식의 근 중에 실수인 게 없으니까 이 집합의 원소는 몇 개야? 빵개야. 그래서 공집합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볼까요? 자, x봐. x는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인 정수래. 그치? 그럼 요거 풀어주면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 중에 정수인 놈만 끄집어내세요. 이런 얘기야. 이거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으니까. 이 안에 있는 정수 누가 있어요? 마이너스 1, 0, 1. 그래서 몇 개입니다? 네, 원소가 3개입니다. 따라서 집합 A의 원소는 3개. 이렇게 답을 달아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볼까요?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볼게요. 요 집합 안에 원소의 개수를 세려. 원소 몇 개야? 1개 들어있잖아. 이거 1개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 볼게요. 요 집합 안에는 원소가 하나, 둘, 몇 개 있다? 2개 있다. 이렇게 쓴다고. 괜찮겠지? 자, 요 집합 안에는 원소가 몇 개야? 3개. 이 집합 안에는 원소가 몇 개야? 2개. 2를 빼니까 1. 3번은 정답. 이렇게 되겠네. 그치? 5번으로 아니 4번으로 갑시다. 요 집합 안에 원소는 1개네. 이 집합 안에 원소도 몇 개야? 1개네. 그럼 니네 둘이 똑같으니까 부등호 방향 이렇게 돼서 틀렸지. 그치? 그 다음에 요 집합의 원소는 몇 개야? 1개. 이것은 요 집합의 원소인데 요 집합은 공집합이잖아. 그치? 오케이. 공집합은 원소가 빵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요 집합 안에는 원소가 요거 하나가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원소 1개 이렇게 되는 거야. 요 집합 안에는 원소가 몇 개야? 2개네. 그치? 2개. 다 더해주면 얼마? 4가 나와야 돼. 5니까 틀렸네. 그치? 이해하죠? 괄호 안에 들어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야. 그치? 괄호 안에 들어있는 집합이니까 얘는 공집합이란 말이야. 공집합은 원소가 1개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괄호 안에 들어있는 요 집합 안에 있는 원소는 요 친구 하나 들어있잖아. 그래서 1개입니다. 괜찮겠죠? 헷갈리지 마셔요. 자, 얘도 볼까요? 집합 3개가 있는데 원소의 개수를 구하래. 그치? 그럼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50보다 작은 7의 양의 배수입니다. 양의 배수 그럼 뭐야? 7 곱하기 1부터 어디까지? 7 곱하기 7, 7이 49까지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 1부터 7까지니까 몇 개야? 원소가 7개 이렇게 세면 되겠지? 그 다음에 x제곱은 마이너스 4라는 요 방정식의 근중에 실수인 게 집합 B의 원소입니다. 이렇게 써있는 거야. 근데 이 방정식 근중에 실수인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기는 공집합이야. 그럼 원소의 개수 몇 개? 빵개. 그래서 A는 7개, B는 빵개. 이제 C의 개수를 셀 겁니다. 절대값 x는 4라는 요 방정식의 근이 바로 이 집합의 원소인데 풀어주면 x는 뭡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4입니다. 원소가 몇 개입니다? 2개입니다. 계산해주면 정답 5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겠죠? 네, 이렇게 해서 집합의 뜻과 표현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